인간적으로 구독 좀 합시다. 구독.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불만입니다. 불가능한 혁명을 하기에 저는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아동학대 사건들이 2건이나 터졌습니다. 일단 천안에서 9살 소년이 가방 속에서 7시간 갇혀있었던 사건이 생겼어요.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물 한 모금도 못 먹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숨진 9살 소년은 작년 1월부터 친아버지와 가해자 동거녀, 그리고 이 동거녀의 친자식이 15살, 그 이복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복 형제 15살 아이는 몸무게가 40kg가 되고 이번에 숨진 아이는 23kg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일 저녁 여행용 가방 안에 갇혀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9살 A군이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뒤 인공호흡기 의전에 왔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구속된 40대 의붓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여행용 가방 2개에 번갈아가며 모두 7시간여 동안 A군을 가뒀다고 털어놨습니다. 첫 가방 안에서 소변을 봐 다른 가방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가방 안에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군의 친아버지도 체벌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혹시 아동학대에 아버지가 관여를 했는가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이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 조사 중이에요. 근데 이 데모 자체는 지금 고의적으로 애를 가두진 않았다, 고의적으로 뭘 하지 않았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고의적이 아니면 애가 스스로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서 죽습니까? 자기가 집어넣고 자기는 2-3시간 동안 또 나갔다 왔어요. 야, 이런 개쓰레기 같은 것들이 그게 다분히 고의적인 겁니다. 일부러 그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감금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고의적인 거예요. 거기서 정신 넉백이 나간 주장을 계속하고 앉았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이 숨진 어린아이의 빈소를 보면은 화환 하나만 딱 있고 아무도 거기를 찾지 않아요. 이 화환 자체도 이제 그 생전에 이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추모의 의미로 보낸 것입니다. 빈소에는 친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빈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안내판에는 고인 그리고 상주 이름 이런 거가 아예 전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가방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좁기 좁은 가방 안에서 숨이라도 제대로 쉬었겠습니까? 너무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이 사건 말고도 얼마 전에 뭐가 또 발생했냐면 경남 창녕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천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계모라면 이번엔 계부가 학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쓰레기 새끼가 얼마나 잔혹한지 말도 하기 싫습니다. 어떤 기사인지 한번 볼게요. 한 주민이 여자 어린이 손을 잡고 편의점으로 급히 들어섭니다. 여자아이는 두 눈 주변이 시꺼멓게 멍이 들었고 얼굴 전체가 퉁퉁 부은 채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심하게 맞고 집에서 뛰쳐나온 11살 초등학생 A양, 손가락은 지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최초 이제 발견자와 아이가 울면서 편의점에 들어왔어요. 이 목격자 첫 진술이 뭐였냐면 이 아이가 아빠한테 데리고 갈까봐 너무 무서웠고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손가락을 찢었다고 후라이팬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손을 보여줬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 끔찍해갖고 목격자 자체도 보지를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씨발 새끼들 진짜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학대 수준을 넘어서 진짜 고문 수준이에요. 이 아이가 운 좋게 지금 살아있지만 최초의 목격자가 이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아이야 집이 어디니? 이렇게 물어서 그 집에 다시 데려다 줬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촬영감독 생활하면서 아동학대 사건만 7건을 취재를 했는데 그 아이들 보면 너무 처참해서 찍기조차 좀 거북스러워요. 온몸에는 멍투성이에 눈들은 다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손톱 이런 거 다 나가 있는 애들도 있고 그 아이들이 손톱이 왜 나가는지 아십니까? 거기를 탈출하고 싶어서 그 문을 팍팍 꿇기 때문에 손톱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인간 말종 같은 새끼들 대한민국 안에서 살려줘야 됩니까 여러분? 아동학대 치사죄가 형량이 얼마나 되냐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학대를 해서 중상해죄가 되면은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합니다. 그런데 이게 형량에 그렇게 많이 미치지 못해요. 감형 기준이 너무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화가 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분명히 형량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돼 있는데 결코 이 사람들이 그 형량을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아동학대 범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2분의 1까지는 가중처벌이 되는 그런 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중처벌 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최근 발생하는 9살 어린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아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이 제도 자체를 철저하게 보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도만으로 한다고 생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동학대 범죄가 2만 건 중에 80% 이상이 다 자기를 학대했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부모한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이 아이들의 심리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동물과
동물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개들을 막 학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말 못하는 동물들이라고. 그 동물 학대에도 주인 보면 꼬리칩니다. 아이들도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솔직히 보호시설에 있다가 허전한 마음을 다 달래는 부모한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또 사건이 발생하고 또 사건이 발생하고 또 사건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도를 고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쉼터 자체를 적극적으로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꾸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이걸 다 허상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아이들이 미래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늙어서 아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때 이 아이들이 커서 경제활동을 해서 세금을 내고 세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인연금으로 계속 삶을 연장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새끼들을 우리 아이들이 낼 세금 이런 걸로 계속 지켜주고 살아가게 해야 됩니까? 얘들이 형량받고 나오면 분명히 우리나라 세금으로 노인복지연금 받으면서 그렇게 살 텐데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렇게 살게 놔둬야 됩니까?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런 개 쓰레기 같은 어른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동참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